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봄이죠. 봄바람이 제법 차갑습니다. 이미 만개한 벚꽃들이 다 지어서 꽃잎이 다 흩날리고 꽃을 받쳤던 꽃받침도 이제 기루에 나동그러지는 거 보니까 봄이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건강관리들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방사선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뇌종양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서울대 본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았고 2월 11일 날 방사선 치료를 받기 위한 사전 점검을 위해 했습니다. 머리에 방사선을 쪼이다 보니까 방사선 마스크를 맞춘답니다. 방사선 종양학과 이제 교수님의 면담이 있었죠. 근데 이 교수님과 면담하는 중에서도 어마무시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팠던 이 환부가 시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시력이 저하되거나 시력이 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참 무섭더라고요. 시력을 잃는다는 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제 이 큰 병은 표준 치료가 제거, 방사선, 항암, 이것이 이제 기본이다 보니까 넘어야 될 언덕입니다. 반드시. 어마무시한 얘기였지만 마음을 다잡고 방사선 때 사용할 마스크를 마치고 설계도 시작을 했습니다. 교수님과의 면담을 마치고 방사선 치료실 가가지고 방사선 치료대 위에 누워봤습니다. 치료대는 돌침대처럼 넓지도 않고 그냥 좁은 듯한 한 폭이 한 60cm에서 70cm 정도 되는 좁고 긴 분위기였습니다. 거기에서 누워갖고 방사선 마스크를 마치는데 실리콘, 따끈한 실리콘을 넓게 피웠어요. 얼굴에 이제 형체대로 이제 눌러놓고 주의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방사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요 머리가 방사선 마스크를 갖다가 고정하는데 적당한데 방사선 치료를 진행하다가 머리를 삭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짧게 깎으면은 헐렁거려 갖고 안 맞는답니다.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 기간 중에는 머리 삭발을 하지 마라 하는 게 이제 주의사항이었어요. 저도 궁금은 했죠. 과연 이렇게 해갖고 이것이 어떻게 마스크가 될까? 나중에 이제 가서 그 마스크를 착용해 보니까 중간중간을 많이 천공을 해놨더라고요. 그물망처럼 탄력도 가지면서 그거를 쓰고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코로 숨을 쉬거나 입으로 숨을 쉴 때도 전혀 이제 무리가 없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방사선 치료하다가 조금이라도 본의 아니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움직이게 되면 방사선 계획했던 데보다 엉뚱한 위치를 조사하게 되니까 예기치 않은 이제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쇠파이프로 브라켓에다 같이 연결을 해갖고 고정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이 감기 걸려갖고 방사선 치료 중에 뭐 딸꾹질이나 기침하면 어쩌지? 뭐 이런 그 조바심도 났는데 그물망처럼 짜 넣었지. 안면부를 갖다 고정해 놓으니까 재채기를 한다거나 숨을 쉬더라도 머리가 흐트러지진 않겠더라고요. 방사선을 조사하는 선생님들 의견대로 위치 잘 잡고 누우면은 틀어지진 않으니까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2월 18일 날 첫 방사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방사선이 30회라 하고 남들은 이제 힘들다 뭐한다 하지만 넘어야 될 산이고 고개라면 빨리 넘고 싶다는 생각이 오히려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2월 18일 드디어 이제 방사선 첫 회를 봤는데 뭐 움직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이제 들었죠. 처음 그 교수님이랑 면담할 때 잘못 조사되면 시시시키는 건들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긴장을 하면서 조용히 있으면서 했는데 그러면서 느껴봤습니다. 방사선을 맞을 때 느낌은 어떨까? 근데 사실 전혀 없었어요. 태운다는데 그것을 겉으로는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테모달이라는 약을 복용하는데 복용 시기, 방사선 하는 시기, 그리고 물을 많이 마셔줘야 되는 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표적 치료제를 갖다 복용하는 거는 방사선 치료 2시간 전에는 이제 먹어줘야 됩니다. 너무 일찍 먹어도 안 되겠죠. 약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테모달도 약물 치료로서 이제 암세포를 공격하지만 방사선도 역시 그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 시기에 같이 태우고 치료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약물은 복용 방법과 시간이 정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물을 많이 마셔줘야 노폐물들,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발생된 그것들이 빨리 이제 그 배출된답니다. 남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구토가 발생된 적도 있다. 그때 주머니에 비닐봉지를 넣고 다녔는데 30회 받을 동안 한 번도 구토가 난 적은 없었습니다. 방사선을 받는 동안에도 1일 10,000보 이상은 꼭 걸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서 꼭 채워갖고 걸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먼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물 많이 마시고 많이 걷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 날이 가면 갈수록 즐겁더라고요. 주변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방사선 15회 이상 넘어가면은 몸도 많이 지치고 영양 보충에 힘을 써야 된다고 우스갯소리로 방사선과 항암 치료 때는 스님들도 기르던 개를 끌고 계곡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겠습니까? 계곡으로 개를 끌고 간다는 게 그만큼 동물성 단백질도 필요하고 이겨내기 위해 갖고는 먹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했죠. 가끔가다 나가서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으면 충분히 보충하는 게 아무래도 병 치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3월 30일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무난하게 방사선 치료를 30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사는 고향 창원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저는 이걸로써 다 난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건 저의 착오였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괴로웠다는데 저는 못 느껴가지고 이게 다 낫는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약간 심하게 운동을 했는데 봄바람이 세다 보니까 가끔가다 땀을 흘리고 몸에 오한이 오는 상황이 한 2번 발생을 했었습니다. 열을 내기 위해 갖고 겨울 오리털 파카, 거위털 파카 다 꺼내갖고 베란다에 앉아갖고 입을 덮었으면서 땀을 찔찔 내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 방사선 이후에 휴직 시간대 2번 정도 나타났었습니다. 오늘이 벌써 이제 4월 한 17일인데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꺼운 잠바를 입고 있습니다. 그만큼 추위나 오한 이런 휴유증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운동을 갖다가 중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따뜻하게 입고 해야 그 투병 기간에 발생했던 것들이 지나고 나면은 어쩌 보면 그땐 이랬었지 저땐 이랬었지 하는 것처럼 경험담처럼 지나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하면은 탈모가 많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부위는 좀 됐습니다. 이 부위를 이렇게 보자면은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이제 좀 돼 있었습니다. 탈모가 됐다 하더라도 또 곧 재생이 된답니다.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저보다 형님뻘 되시는 분인데 흰머리였다가 이제 항암이랑 방사선을 하시면서 탈모가 완전히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이제 보니까 오히려 까만 머리가 이제 더 많이 올라오시더라고요. 형님 오히려 리모델링 잘 되신 것 같은데요 하면서 이제 농담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힘을 드리기도 하는데 탈모나 이런 외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각오는 했었어요. 피부가 검어지고 뭐 가려워지고 아니면 탈모가 되고 여기 직접 쏘인 부위 요 부분만 조금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요 부분도 지금 이제 만져보면 까실까실하게 이제 돋아오르는 거를 갖다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여튼 외모 걱정은 놓으시고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느꼈던 방사선 후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